사랑과 추억 W 지난주에 이어 보산 최경도 원로교무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보사님 원기 87년에 포항교당에 교감교무 겸 주임교무를 이렇게 발령을 받으셨어요. 포항교당에 발령을 받으셨을 때 처음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저도 포항교당에 그 주임교무 겸 지부장 발령을 받고 예.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지금은 먼저 간 고 김충식 교무를 부교무로 같이 부임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교당이 조용한 편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둘이서 아침을 먹다가 예. TV를 보니까 포항시에서 무료 세탁 배달 센터를 모집한대요. 그래서 이제 충식교무한테 야, 우리 저거 좀 해볼까? 그랬더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항시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죠. 가가지고 오늘 아침 방송에 이런 거 나왔는데 네. 우리가 좀 해보면 안 되냐? 아,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항시청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도님들이 그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화 신고 예. 밟아가면서 빨래를 해가지고 말려다가 갖다 드리고 시설에 이제 그런 일들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TV를 보시고 그런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각은 나셨던 없었는데 거구나. 예. 하여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네. 생각이었죠. 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위해서 또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교도님들께서 그 어린이집 유치원이었어요. 예. 유치원을 지난해 폐원을 하고 제가 부임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운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도님들께 지금은 어린이에서 이렇게 노인으로 스위치해야 됩니다. 변환해야 됩니다. 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노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중앙총부에 와가지고 예. 총무부장실에 갔어요. 예. 저를 소록도에 보낸 총무부장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뭔가 사회복지 사업을 할 거니까 사회복지 자격 있는 교무를 좀 보내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마치 공익부장이 거길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니 뭘 내년에 하냐고 지금 하시라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네. 지금 신청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와가지고 알아보고 저 서류를 뭐 한 보름 만에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법인 삼동해 쪽에 군산 보은의 예, 우리 화산 원장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예. 거기에 연락했더니 이렇게 전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주소만 바꿔가지고 냈어요. 그랬더니 됐어요. 사업 승인이. 그게 한 달 안에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한 달 안에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제가 한 얘기가 딱 맞았죠. 어린이에서 노인으로 그렇죠. 고령화 네. 시대가 네, 바꿔야 된다는 예, 말씀을 예. 됐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업 승인이 나고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겠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일은요. 경상북도 지역에 원불교에 사는 사회복지 시설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삼동에도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그러냐면 첫 삽을 뜨신 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를 네. 삼동회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예.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고 당시 교구장님께서는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 이제 사실은 사업 계획서는 물론 이제 법인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내시긴 하셨지만
신축 과정,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서고 이제 사업을 물론 승인을 받고 건물이 들어서고 또 이제 개원하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고 그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해내셨나요? 제가 나중에 네. 순창 가가지고 네네. 생각이 이 나이에 하라 그랬으면은 갸우뚱해지겠더라고요. 네. 그 일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가장 밑바탕에는 전임인 현타원 예. 이성희 교감님의 공이지대예요. 아, 그분이 계시면서 예, 예. 4,000평이라는 땅을 확보해 놓으셨어요. 네. 산을. 음, 그 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된 거거든요. 아, 근데 제가 건축 일을 그동안에 서울회관에서부터 해봤지만은 네네. 원광산 건축부도 하고 예. 산에다 집은 안 지어봤거든요. 근데 산에다 집 짓는 게 예. 왜 그렇게 어려워요. 오,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끝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이는 데까지 해결하고 가면 코너 또, 돌면 또 뭔가 보이고 산 넘어 또 산이군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산에다 집 짓는 게. 네. 그 삼림 용적률이 어떻고 뭐 등고선 각도가 어떻고 그런 것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도 전부 다 해결해 가면서 예. 교도님 중에서 또 그런 전문적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 가서 건축 허가를 내고 네. 그리고 착공을 했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노인 요양원 원장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누구 급여를 주고 일반인을 이렇게 채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저희 부담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잖아요. 예.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는데 대구 보건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거기 응시를 하는데 그 전에부터 이렇게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무료 세탁 배달 센터를 하면서 예, 예. 사회복지법인 3동에 경북지회 사무실을 포항교당에다 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게 또 자격이 경력이 되는 경력이, 거예요. 예, 예. 그 경력이 돼가지고 네. 저하고 이 여자 교도님 한 분하고 이렇게 자격을 땄죠. 예. 대구를 날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여름방학 때 자격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건축은 시작이 됐죠. 그 건축 입찰하는 과정, 뭐 이제 건축회사 결정하는 과정 등등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곱이 넘으면 다음 곱이 계속해서 그 공사가 1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네. 됐습니다. 공사는 1년이라고 하셨지만 사업 계획서 내면서부터 이제 준공과 개원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3년 이상 걸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까지는 네.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오래 걸리지는 않고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이제 준공이 그것도 12월 말일 안에 준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음 졸인 거 보면요. 정말 12월 말일에 준공이 딱 나왔어요. 12월 말일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내고 1월 달부터 교도님 3분 출근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직원들 네. 채용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노인 어르신들을 이렇게 입원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사업을 하나 하는 데는 정말 그 피와 땀이 거기에 모인 결집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관 하나가 설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무 출신이 노력을 해서도이기도 하지만 포항 교도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 그 현타원님 말씀드렸지만은 네. 교도님들께서도 큰 네. 돈을 희사해 주시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노력 봉사도 하고 기술도 제공해 주시고 네. 이제 교도님들은 기쁘신 거죠. 그런 시설이 생긴다는 네. 게. 예, 그래가지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어려웠는데 예. 다 수월히 넘어갔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3월 달에 어르신들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업을 또 신청했죠. 재가복지센터 쪽에 예. 그래서 이제 일일 그 가정 보호하는 거 예. 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를 예. 교당 1층에 했어요. 네, 교당 1층에. 그러니까 교당 1층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네. 공간이 비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1층에다가 또 사업비를 타내가지고 더 넓게 해서 거기다가 그 재가복지센터를 만들었죠. 그렇군요. 이제 입소시설만 있었던 데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그렇죠. 예. 이제 생활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사용시설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 1층을 하면서 3층을 올렸어요. 3층을 올려서 1층에 있던 생활관을 3층으로 올렸죠. 포항교당에서. 이제 그 과정이 상당히 기나긴 세월이었는데 네. 그 과정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센터 가운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센터를 또 맡아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운이라 그럴까 잘된 것들이 노인 요양원 처음 시작할 때도 포항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고요. 또 이제 제가 노인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그런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독거노인 생활지원센터.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했는데 네. 나중에 제가 오고 나니까 예. 서로 하려고 그런데. 호응이 굉장히 좋아졌군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때 정말 적기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교단적으로는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아주 앞서갔었거든요. 예. 근데 경상북도는 그게 늦어 있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랬던 모양이네요. 네, 저희보다 먼저 하는 데가 저기 천주교 수녀회에서 하는 데하고 네. 불교 스님이 하는 데 그런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너도 나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한다 그러고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경남 경북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노인복지시설의 문열이가 되었던 사업이 바로 포항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사 쪽으로도 좀 의미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는 그 전에 예. 이제 노인 그 휴양소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예. 나중에는 마산에서 하면서 예. 저희 이 기관에 와가지고 다 배워가고 제가 거기 가서도 예. 상담도 해드리고 그랬었죠. 네. 이제 저희는 그 군산에 있는 보은의 집에 직원들도 파견해서 연수도 시키고 예.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런 어떤 교단적인 예. 그런 그 연결고리 안에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항 교도님들도 굉장히 보람됐던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이제 노인요양원 하기 전에 또 일을 저질렀죠. 어떤 일을? 음악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그 음악회를 네. 열린 찻집하고 그다음에 작은 자선음악회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예. 포항교당에 1층에서는 찻집을 하고 2층에서는 음악회를 했는데 네. 첫 해는요. 네. 우리 교무님들을 노래 부르시는 분으로 그 경북 교과 안에 있는 교무님들 모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선산교당에 계셨던 박대화 교무님이라든지 예. 또 영천교당에 계셨던 정영현 교무님 이런 분들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네. 그랬는데 네. 이제 그때 제가 또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예. 교도님들께 팔아오라 그랬죠. 네. 그랬더니 교도님들도 좋아하신 게 그동안은 다른 분들한테 사주기만 했는데 우리도 팔 게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행사의 주체라서. 네, 그래가지고 기백만 원씩 이렇게 수익금이 생겼어요. 이렇게 찻집 해가지고. 예. 근데 아쉬운 게 이렇게 3회밖에 못했어요. 이제 집 짓는 일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네. 제가 그냥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포항에서 이제 여러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특히 이제 노인복지 시설을 이제 시작에서부터 또 개원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반을 또 다져주시고 이후에 순창교당으로 자리를 옮기셨네요. 네, 이제 그것도 예. 사회복지 마인드가 이제 좀 있었나 보죠. 네. 저희가 포항에 있으면서 이제 노인요양원 사업을 이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한국 사회가 노인 다음 문제는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는 청소년 문제에서 노인 문제까지는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예.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다문화더라고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한국 사회가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젊은 교도님 중에 이렇게 알아보라 그랬죠. 우리가 다문화를 이렇게 좀 후원해 줄 때가 있으면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저쪽에 해변가 마을에 다문화 가족이 한 10명 정도 모일 수 있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어봐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좀 만나서 수다 떨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원한대요. 정서적으로. 그러면 예. 그건 우리가 해주겠다. 네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어려우면 이렇게 계절별로라도 하자. 네. 그래서 점심 때 오라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 얘기하고 놀더라고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뭐 도예 체험도 하고 또 이제 가까운 계곡에도 이제 놀러도 가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6년이 지나고 7년, 1년 연장해서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노인요양원 증축하는 문제 때문에. 예. 그랬는데 인사이동 할 무렵에 순창교당에 다문화센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갈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예. 응모가 떴어요. 예, 인사 공모제로. 네, 인사 공모. 예. 그래서 거기 신청을 했죠. 아, 그러셨군요. 네, 거기 그러니까 신청. 지원해서 가신 거네요. 네. 네. 거기 신청을 했더니 제가 당첨이 또 됐어요. 그래가지고 순창을 가게 됐죠. 순창교당에서는 다문화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교화를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또 인연이 네네. 있나 봐요. 이제 순창교당은 예, 예. 정말 제가 생각에 네. 바다에 가서 살려면 통영에 가서 살고 아. 산에 가서 살려면 순창 가서 살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이 들었어요. 순창은. 그래요. 이제 그렇게 교도님들도 좋고 이제 일단은 공모가 떴어요. 다문화센터 운영할 사람을. 예. 그래서 이제 전주교구에 있는 법인 가지고 예, 예. 들어갔죠. 네. 그랬는데 처음에는 교회 쪽에서 이렇게 수탁을 받았어요. 근데 2년 지나고 나서 재수탁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랬군요. 네. 이제 그러기 전에 그 전임 교무님께서 예. 다문화를 하려고 준비를 만반의 네. 준비를 하셨어요. 네네. 순창 지역의 다문화 활동에 참가하셔가지고 예. 같이 하고 그 멤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예. 젊은 예. 이렇게 부인들이 교도는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하기 위해서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는 또 그 전주의 청소년 문화의집에 있는 교무님이 만들어줘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그건 아주 잘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순창에서 3년을 근무하고 나오던 해였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죠. 이걸 수탁을 했으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 이제 제가 한 6년 남았거든요. 정년. 네, 정년 예. 6년이 남았어서 떠나자. 떠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분이 인사 발령을 받고 저는 이렇게 오픈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사 이동하고 나서 1년 동안 비상근 센터장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끈은 계속 이어졌었네요. 네. 네.
순창교당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현직에서는 마지막 근무가 되었는데요. 문화교당에서 이제 6년간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문화교당에 발령 받으셔서 교당에 가니까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문학교당 가서는요, 예. 고향에 온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부잣집 막내 아들 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아니, 경제적으로, 예.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 예. 전임 교무님께서 이렇게 상당한 교화 기금을 네.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화 기금하고 본공회에서 또 주관이 돼가지고 교당 옆집이 주차장 옆집이 나오니까 또 이제 그걸 구입을 해서 동행관이라고 만들기도 하고 예. 남자 나이 드신 교도님들 이렇게 일상 생활하는 시설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부잣집 막내 아들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교역에 임하시는 그 기간이었잖아요. 문화교당에 임하시면서 정말 남다르게 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화에 어디에 초점을 두시고 교화를 하셨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예. 문학교당 가가지고 그 다른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원불교 스탠다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원불교 표준 교당이라는 게 어떤 거냐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원불교 스탠다드 이제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혼자 정리한 게 마음 공부하고 교화단하고 법의 향상 세 가지 타이틀을 제가 정리를 했죠. 네. 네, 마음 공부, 교화단, 결국은 법의 향상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마무리하면서 이게 앞으로 교화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 의무는 머릿속에 항시 있었어요. 그 문화교당에 근무하시면서 수요 마음공부대학이라고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교당이 예, 이 제가 정리한 것처럼 네. 마음 공부 교화단 예. 그로 인해서 법의 향상인데 예. 그럼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 하는 생각인데 제가 그동안에 교역에 임해오면서 좀 이것도 좀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날짜를 잡아서 기도하는 일을 별로 안 했어요. 가령 포항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도 기도를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안 했어요. 순창에서도 하지 않았어요. 네, 순창에서도 어린이들 뭐 마음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등등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100일 기도를 100일 공부로 바꾸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100일 공부를 하자. 그러고 보니까 대학생들이 100일 공부를 하더라고요. 3월 달에 개학해서 6월 중순에 학기. 네, 한 학기 동안이 네. 100일 정도예요. 9월 달에 개학해서 그래서 봄, 가을로 우리도 이렇게 100일 공부를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 공부 대학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마음 공부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봄 학기, 가을 학기, 1학기, 2학기를 정전 공부를 했죠. 정전 공부를 하고 네. 이제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했거든요. 예. 5년 동안을 다 다른 프로그램을 했어요. 네. 학기별로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마음 공부 교재를 만들고 마음 공부에 대해서 원불교적인 접근을 해가보자. 그래서 이제 뭐 명상에 관한 것도 해보고요. 예. 실제로 마음 공부 방법에 관한 것, 또 마음 공부 프로그램에 관한 것 등등을 그렇게 10학기를 한 거예요. 10학기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 공부는 제가 정립이 됐어요. 그 최경도식 마음 공부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정전 대종경 법어를 떠나지 않고 정리했어요. 그 안에서 정리를 하면서 마음공부 대학을 했는데 끝까지 함께 해준 교도가 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네,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하시네요. 네, 처음에는 뭐 한 30명씩 모였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개인 사정도 있고 또 제가 하는 것이 좀 서툴러서도 그렇고 한데 마지막까지 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죠. 예. 그렇게 하시면서 보사님은 저희가 이제 후진으로 배워도 늘 이렇게 영상 촬영 같은 거 하시고 또 그걸 이렇게 올리시고 하셨던 그 모습을 뵐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화교당에서도 그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화에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네, 네. 그 이제 제가 예. 그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 예. 부평교당이 있을 때 네.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때 그 IMF가 오고 그랬는데 예. 그때 사회 분위기가 네. 그 뭡니까 광고에 네. 그 할머니가 시장에서 디지털 하니까 돼지털 하던 때가 있었어요. 예, 예. 그때가 이제 IMF 왔을 때 그때거든요. 예. 그때가 제가 보니까 딱 20년 됐어요. 그때 만든 아이디가 예. 이렇게 50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네. 그땐 제 나이 50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70이니까 딱 20년 됐어요. 네. 그때 보니까 앞으로 영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생각, 그 사진 찍고 어쩌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캠코더를 사가지고 찍었죠. 그때마다 카페를 만들었어요. 저기 부평, 포항, 보은의, 뭐 순창. 재밌는 건요. 순창에서 교당에 이제 정원이 넓으니까 예, 예. 옛날에 집 질 때 주목을 이렇게 어린 걸 갖다 심었는데 한 4, 50년 되니까 온 정원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없애야지 교당이 헌해지고 뭐 저 꽃도 좀 심고 그러겠는데 예. 그래서 뭐 저기 조경하시는 분이나 군청에 얘기해도 안 사간다는 거예요. 군청도 갖다 주면 몰라도 그랬는데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요. 순창교당 카페에다 주목 팝니다 하고 올렸거든요. 네. 아니 그랬더니 창원분이 와서 사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마인드가 있죠. 예. 저는 그 디지털 마인드라 그럴까 예, 예. 영상 마인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문화학교당 와가지고는 예. 대학전에 일어나는 거 모든 건 다 찍었죠. 그리고는 교당 30주년 행사하면서 대학전에 아주 캠코더를 설치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올리고 거의 찍어서 공개하고요. 일반인들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시도해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회 보시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올리면 또 못 오신 분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잖아요. 저는 예. 개방적이어가지고 예. 그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다른 일 때문에 예. 연고가 법회에 있었어요. 못 오셨는데 그 영상을 보고 예. 잘 보고 갑니다 하면 제가 출석으로 인정해 드렸어요. 네. 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소개해 주시고 싶은 그곳에서의 교화 상황 그리고 교화 활동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교도님들께 가장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네, 알아서 하시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교도님들이 제가 뭐 물어보면 교우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자력양성이잖아요. 네. 알아서 하는 게. 네. 이제 그런 가운데도 가장 강조했던 것들이 교화단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교화단은 단원마다 단장되는 교화단이거든요. 그 교화단 노래에 단원마다 단장돼 다시 9씩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 제가 교도님 9명을 골라요. 그분이 교무단 단원이죠. 예. 이분들이 단장이 다시 돼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을 기존 단원들을 거기다 붙여줬어요.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화단 이름도요. 무슨 성불단, 재중단 그게 아니라 1단, 2단 하다가 11단에서 19단, 111단에서 199단 그렇게 나가요. 네. 그래서 교화는 교화단으로 하는데 단원마다 단장돼 다시 9씩이다. 그리고
교화에서 가장 핵심은 교화단이 훈련하는 방법인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데 훈련의 가장 쉽고 빠른 건 내가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느냐. 단장에게서 배운 대로 그대로 단원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모르겠으면 단장한테 물어봐 갖고 단원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자기가 훈련받고 공부하는 빠른 길이고 저는 심지어는 나 단장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원 달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한 명만 달아와도 단장 하겠다면 둘이 단원 교화단 하라 그러거든. 그러면 둘일 때가 제일 교화단 하기 쉽잖아요. 딱 둘이만 만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교화단을 하면서 친목을 하는 교화단이 아니고 예. 마음 공부하는 교화단이어야 된다. 그걸 강조를 제가 했어요. 통치 조단 규약에 상실기가 그때 처음 발표되면서 거기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장이 단원에게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예. 상실기가. 네. 그래서 저는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를 어떻게 구분하냐. 상실기를 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고 상실기를 안 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이다. 문학교당에서 제일 강조한 부분이에요. 예. 마음 공부, 교화단.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해야 되냐. 법의양상으로 법의를, 나타나야 된다. 네. 근데 법의사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교도님들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교도님들하고 함께 한 것이 이 음악회를 했어요. 예. 제가 전에 해본 경험 있잖아요. 네, 포항서. 네, 그걸 이제 시작했죠. 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뭘로 할까요? 했더니 누가 동행 얘기를 하기래요. 동행음악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인가요? 지역 주민, 지역 주민들을 네, 위한. 누구나를 위해서. 그럼 예. 이제 익산의 경우는 네. 다른 교당 교도님들도 오시고 예. 교무님들도 관심 있는 네. 분들은 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음악회 보고 가시고 이제 그런 과정을 동행음악회라고 해서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양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죽음과 천도라는 예. 대종경의 천도품하고 정산종사 법어 생사편. 생사편하고 그 다음에 대산종사 법어에 또 그 편 있죠.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세 법문을 뽑았죠. 예, 죽어가는 과정은 어떻고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고 그런 것들을 소 제목을 해서 뽑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65세 되신 분들을 수양회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65세 이상 되는 분들. 예. 그래서 수요일 날이면 해요. 수요일 날이면 하면서 이제 처음에 만나서 연불부터 하죠. 네, 연불. 제가 문학교당에서 또 잘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이렇게 건가요? 자랑해도 돼요? 연불 운곡을 예, 예. 그 대구 대연교당 교도님 방동 예, 예. 교도님께서 예. 만들어 놓으신 그 운곡이요? 운곡이 있어요. 네, 네, 네. 그 운곡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예외 시작하면서 연불을 운곡을 5분 정도 했어요. 예외 전에 연불을. 예. 그러니까 전 교도가 피아노에 맞춰서 연불을 하죠. 아. 그리고 피아노에 맞춰서 영주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운곡을 통일화시키셨네요. 그렇죠. 운곡을 통일화시켜서 하고 그리고 반야바람 일다심경은 한글로 된 걸 했어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표준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떠나오면서요. 예. 교무님 문학교당에서 제일 잘하신 것은요. 수양회 만들어 놓고 가시는 거요. 교도님들 몇 분이 그러셨어요. 예. 교화 현장의 마무리를 아주 의미롭게 하셨군요. 네. 보사님께서는 마음 공부하는 개인 훈련원 그 심전개발원이라고 해서 심계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년퇴임 하신 이후에는 그곳에서 연구도 하시고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또 언제부터 그 준비를 하셨나요? 네, 이제 문학교당 있을 때 마음 공부하고 교화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컨셉으로 앞으로 교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확산해 갈 거냐 하는데 지금
그 요새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유튜브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유튜브로 내보내는 게 이제 꿈이었죠. 네. 그래서 영상도 그동안에 관심이 있었고, 음. 해서 이제 그 배우러도 다녔습니다. 예. 익산 미디어 센터에 예. 예. 영상 편집하는 거, 영화 만드는 거, 어. 또 이제 등등 다 배워가지고 네. 준비는 다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마음 공부에 관한 것은 문학교당에서 정리가 좀 돼서 실제로 이걸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성격 탓으로 그냥 일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인 방송을 시작을 하자. 아. 그런데 제 생각에 수준이 유튜브에 올릴 수준은 못 돼서 지금 카카오 TV에 네네. 네, 편집을 해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대종사님 그 6.1 대제 때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때 엉망이에요. 저도 방송 그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핀찬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60회 정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단련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 공부를 이 사회화하고 확산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 상황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건 이 온라인 상에서 다 받고 이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서 회화하고 예. 강연하고 이제 문답 감정 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요새는 대세가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혼자 방송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사님께서 선구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입장이신데, 그럼 어떤 그 방송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처음에 이제 그 영상 1인 TV로 마음공부 TV라는 걸 개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사이 또 다른 그 TV 종편에서랑 재밌사는 게 이렇게 토크, 시사 토크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수다 떠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 공부도 수다를 좀 떨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영상으로 혼자 찍으려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또 배워가지고 그 팟빵에 예, 예. 예, 팟캐스트 방송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나라 라디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마음공부 TV에는 마음공부의 어떤 원리에서부터 방법, 프로그램까지를 순서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예. 마음나라 라디오에는 대표 프로그램이 마음아 놀자입니다. 아, 마음만 놀자. 네, 네. 5명이 모여서 예, 예. 한 달 동안 마음 공부한 얘기, 예. 마음하고 논 얘기를 예. 하면 그게 한 달 동안 마음 공부한 얘기다. 그것은 올해 대학기 교절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5번 올렸습니다.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린이 마음 공부방도 만들어가지고 예. 그 저기 뭡니까 저 전주에 예. 효작교당의 예. 백승영 교도님 그러니까 지타오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은 초등학교에서 10년 동안 어린이 마음 공부를 지도하셨잖아요. 네. 그분께 부탁을 했더니 예, 예. 손자 둘하고 당신이 집에서 녹음을 해 보내세요. 교사셨거든요. 예, 예. 그분이 펴낸 책 중에 어린이 일기를 가지고 예, 예. 그걸 읽어가면서 손자 둘을 앉혀놓고 설명도 하고 일기도 읽고 일기에 대해서 또 공부시키고 어떻게 하고 하는데 아주 기초부터 예, 예. 그 당신이 10년 동안 어린이들을 마음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라디오 마음 공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는 마음 공부라고 그 미디어 센터에서 팟캐스트 교육 받으면서 예. 만난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 녹음실에서 마음 공부를 제가 가르쳐요. 이제 그런 것도 올리고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마음 공부 법문만을 별도로 모아서 마음 공부 법문 시리즈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법문을 낭송하는 그걸 또 올려가지고 예. 지금 5곡지를 올려요. 그럼 이제 올해 시작을 해서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마음 공부 TV는 작년에 시작했고 그러셨어요? 마음나라 라디오는 올해 네. 시작했어요. 라디오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심계원은 그 이제 농촌에 나무가 우거진 가정집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오면은 마음 공부 프로그램 1시간짜리가 있어요. 네. 제가 강의는 가서 인터넷에서 들으시든지 스마트폰으로 듣고 오시고 예. 오셔가지고는 그 프로그램 하면 되는데 10분짜리를 한 4곡지 정도를 하면서 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오면은요 풀부터 매야 됩니다. 풀부터 매야 되는데 밭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텃밭에 와서 해봐라. 텃밭에서 그래서 처음에 오면 풀부터 뽑으면서 혼자 하는 거죠. 네, 혼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명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행선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차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심계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도 아닌 분만 일반인 대상으로요? 네, 해서 9명을 골라서 내가 내 말하자면 새로운 단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9명이 나가서 마음 공부를 확산시켜라. 심전 개발원을 운영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예쁜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이셨어요? 마공 아지트라고. 마공이요? 예. 무슨 줄임말 같은데요? 제가 마공을 마음 예. 공부를 마공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제 문학교당 있을 때부터 마음 공부하자 그러면 교도님들 중에요. 아이고,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하면 그냥 싫었는데 또 공부하라 그러세요. 고민하다가요. 그럼 마공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마공 아지트라고 하고 거기 와서 실제로 마음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이제 1인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거기서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사님께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특별히 또 마음에 새기고 계신 법문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젊었을 때는 예. 제 자신, 제 성격을 아니까 그 인도품 34장에 있는 처세유익이, 강강시, 화기, 발언상용률, 임사당여치, 급지상사완, 안시불망이 하는 그 법문인데 아마 교도님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문을 마음에 담고 살다가 나이 먹으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정산종사님 법문 중에 그 낙원에 관한 법문이 있으세요. 평소에 이제 광대무량한 낙원이 저희 이제 정전에 처음 부분에 있잖아요. 개교동계에 있어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해석을 하기를 저는 광대무량한 낙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낙원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광대무량을 붙이면 이건 성품을 얘기한다. 예. 그 생각을 평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낙원이다. 너무 정말 좋은 낙원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건 이제 성품을 이렇게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걸 수용하면 되는데 이 성품을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분리자성하는 공부가 있잖아요. 이제 그 공부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는 게 낙원인데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맨 끝 59장에 보면 원리를 미리 알고 마음에 망념이 없으면 이것이 다시 없는 낙원이라 그러셨어요. 원리를 미리 알고 그 다음에 통달어리 신무망념 시증낙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마음에 망념이 없으면
항시 한가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 보사님께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굳건히 이제 내생의 서원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물론 정년 퇴임은 하셨지만 앞으로의 이제 생활에 다짐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네. 그 바람이 있다면 이제 1인 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 함께 할 사람을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죠. 네. 네, 재능 기부해서 예. 함께 할 사람. 그래서 적어도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예. 자녀 중에도 교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교무는 본인의 길을 마이웨이를 가겠다 그러고 이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교무를 한다 그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 남매를 앉혀놓고 4학년, 6학년 때인가 제가 너희들은 앞으로 교무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누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시집 가겠다고 네네. 발표를 해버리는데 그 아들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혼자 문제가 생겼어요. 진학에. 예.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빠가 초등학교 때 교무대라고 한 얘기를 안 잊어버렸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 정말 그 가슴 뿌듯한 얘기를 들은 게 감상담 하면서 예. 아빠가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보여서 나도 아빠같이 살고 싶어서 교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네네네.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이렇게 보람이 있으셨겠어요. 네. 상당히 예. 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마음난리 평정하기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세상의 모든 전쟁이 이 마음난리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려면 이 마음난리를 이렇게 제압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마음 공부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낙원인 지구에서 광대무량한 낙원까지를 수용해 가면서 살려면 네. 마음 공부하면서 살면 좋겠다. 네.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사님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회를 저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살아라고 해도 아마 이 교무 길을 걸을 것 같고요. 걷겠습니다. 그리고 물교 교무가 된 일이 가장 잘한 일이고 젊어서는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했어요. 마음속에 가슴속에 가득한 게 열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했고 크게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이제까지 살게 된 것이 다 이렇게 교무 길을 걸어서 이런 이때까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대는 바라볼 산이 있는가 하는 그 명제를 놓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소태산, 정산, 대산 스승님들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 열심히 살고 다음 생에도 또 그 산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보산 최경도 원로교무님의 50여 년간의 전무 출신의 소중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사님께서 출가하고 그리고 퇴임에 이르기까지
교화자로서 어떤 자세로 또 스승님들의 법문을 어떻게 생활 속에 실현하면서 살았는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보사님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또 앞으로 후진들에게 살아가는데 큰 방향로가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삶과 추억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